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 서지입니다. 울산 지역 한 주간의 내용 브리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시가 1억 미만 아파트 투자로 몰려다니기. 살림살이 좀 펴졌습니까? 규제지역 해제, 투자로 몰려다니기. 그런 거 없죠. 네, 한동안 울산 지역 1억 미만 아파트 투자한다고 대구 지역 카카오톡 이런 방에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몰려다니고 있었어요. 지인의 소개로 들어가서 한동안 구경한 적이 있었는데요. 정말 좀 심하더라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 1억 미만 하는 거 사가지고 취득세 별로 부담 없어. 일단 지르세요. 그리고 리모델링 좀 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때 할 때 한 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채를 동시에 합니다. 1억만 있으면 정말 한 10채씩 한다고 막 이렇게 막 떠벌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여러 채로 막 사가지고 동시에 막 리모델링을 진행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이게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이 몰려다니면서 집을 매수를 해서 막 손을 보는 기간들이 있으면 그 기간 동안 임대차 시장에는 대혼란이 일어납니다. 왜? 집이 없으니까. 그러면 울며 겨자 먹기로 이렇게 했던 것들을 더 높은 전세 금액을 받고 임대를 하게 되면 임차인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요런 집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 네, 임차인을 굉장히 궁지로 모는 그런 전략들. 네, 단 아주 짧은 기간 보면 시장을 흔들 수는 있었습니다. 시장을 흔들면서 먼저 선진입했던 사람은 빠져나갔겠죠. 근데 뒤늦게 진입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한 채당 1,000만원씩만 벌어도 1억 투자해서 1,000만원씩 넣어가지고 한 채당 1,000만원, 2,000만원만 받고 팔아도 그 순식간에 1억, 2억이라는 돈을 벌 수 있다고 해놓겠습니다. 근데 웬걸? 고점 대비 10%씩 빠져요. 15%, 25%, 20%, 30%, 이 한 주간의 자료 가격 하단 부분을 끌고 왔거든요. 야, 이렇게 된다면 과연 어떻게 되는가? 물론 내가 사고 그 이후에 집값이 1,000만원, 2,000만원 올랐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이후에 그 뒤늦게 들어간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 또 보실까요? 다음 가격들도 보실까요? 기본 10%, 25%, 30%, 30%, 30% 이상, 거의 40% 가까이 이런 거 두드려 맞으면은 1억, 2억 다 번 건 가지고 어설프게 임대차 시장을 교란시키면서 들어갔던 사람들, 자, 자승자박입니다. 네. 그 다음 페이지 또, 5일치니까 한번 살펴볼게요. 한 방에 2,000만원, 5,000만원, 3,000만원, 4,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내가 만약에 갭 투자로 한 집당 1,500만원씩 해가지고, 1,500만원에서 곱하기 6채. 0.9억의 돈을 가지고 투자해서 여기 물건을 사가지고 들어가서 인테리어 비용 한 집당 한 1,000만원씩 해가지고 한 1.5억 정도를 투자해서 들어갔다고 해보세요. 웬걸? 순식간에 손톱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규제지역 해제되었다고 또다시 누군가는 선동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선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설프게 말 듣고 들어가면 그 사람들 손 터는데 설거지 하는데 당신은 세제 역할만 하고 끝날 수도 있습니다. 거품을 잔뜩 일으켜주는 역할만 해놓고 결국 먼저 들어왔던 사람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길만 터주더라. 그러지 마시라. 지금 시장 상황 많이 안 좋다. 가격, 높은 가격, 낮은 가격, 구분 없이 막 떨어지고 있거든요. 귀가 얇으신 분들 특히나 조심해 주셨으면 하고, 이거 보세요. 4천만원, 30%, 40% 이런 하락. 급하면은 털고 나가야 되거든요. 급하고 여유 자본이 있으신 분들이 1,000만원, 2,000만원 가지고 갭 투자한다고 들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사실 이렇게 집값이 좀 비싼 아파트들은 세입자들도 조금 더 양호해요. 근데 지금 임대차 분쟁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임대인들이 보증금을 안 돌려줘서 문제인 것도 있어요. 근데 임차인들도 삶이 팍팍해지는 사람들 월세 안 주는 경우 많아요. 그리고 막 잠적해버리고 막 이래가지고 온갖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 많습니다. 네.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 누가 월세 받으니까 따박따박 세상 편하게 사는 거 같이 보이지만 이 소액으로 여러 채 투자해놓은 사람들, 막 뭐라 그러나요? 원형 탈모고 머리 빠지고 사람 삐쩍삐쩍 날아가고 이런 경우 주변에 종종 보거든요. 이거 생각보다 쉽지 않다. 세상에 공짜 돈은 없는 것 같다.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하시더라고요. 울산 지역 지난주보다 매매 가격 지수는 좀 만회를 했고요. 하지만 전세 가격 지수 이게 더 우려스럽거든요. 지난주와 동률을 이뤘지만 매매 가격보다 전세 가격이 훨씬 더 많이 빠지고 있다. 이 말인즉슨 갭 투기했던 사람들 작살납니다. 1,000만원 가지고 처음에 들어가면 한 채당 1,000만원 가지고 들어가면 될 줄 알았는데 임차인 갑자기 배신 때리고 나가는 순간 갑자기 몇 천만 원씩 더 밀어 넣어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근데
정말 돈 나올 구석이 없어요. 돈 나올 구석 없습니다. 돈 1,000만원, 집값 오를 때는 1,000만원, 2,000만원, 집당 오르면서 갑자기 수억씩 돈이 생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 떨어지는 순간에 돈을 메꿔 넣어야 된다? 어디에서 메꿔 넣습니까? 목구에서 지금 발 동동거리는 사람들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울산 마이너스 0.25%, 전세 마이너스 0.31%. 지난주보다 더 낙폭이 약간 더 커졌어요. 다 따라가더라. 부산도 따라가고 경남도 따라가고, 경남의 하락이 사실 조금 더 뼈아픈 것 같습니다. 매매 가격 지수상 다른 도지역은 보면 그나마 좀 덜 빠지거든요. 다른 도지역들은 상대적으로 덜 빠짐에도 불구하고 경남, 잘 버티고 있던 경남이 뼈아프다. 부산이 하락하면 어떻게 된다? 울산 사람들도 와서 사주고 경남 사람들도 와서 사주고, 이 배후도시 이렇게 큰가요? 아무튼 이 넓은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와서 좀 뒷받침을 해준다고 생각했는데, 웬걸 다 같이 떨어지고 있는 걸 어떻게 손 쓸 수가 없는 지경입니다. 울산의 매수 우위지수 7.1 매수세가 없다는 말이에요. 매도세가 거의 90에 육박한 수준, 매수세는 0에 딱 붙어 있는 수준. 매수세가 붙지를 않습니다. 규제적이 해제되었다고 분위기 금방 살아날 것처럼 하는 사람들, 절대로 그런 일은 없다. 울산의 매도 물량 전반적으로 조금 다 이렇게 줄어드는 추세에 있었는데요. 다시 조금 반등해서 울산은 좀 늘어나네요. 다른 광역시 대비해서 한 주간의 흐름을 살펴봤을 때는 매도 물량이 제법 늘어났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전세 물량 끝없이 늘어난다. 월세 물량도 끝없이 가파르게 늘어난다. 연초 620건에서 1300건, 벌써 2배가 넘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 임대 물량도 가파르게 늘어나더라. 이게 언제 멈출지는 사실 알기가 어렵습니다. 왜? 임대차 시장이 지금 거의 마비가 되다시피 하고 있기 때문에 물량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울산 아파트 거래량 규제 해제 이후에 조금 늘어나긴 하죠. 한 20%, 많으면 30% 정도 거래 증가 효과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 한 3개월 정도 지나고 나면 그 효과도 다 하더라. 이 450건 수준에서 지금 20%, 30% 늘어나봐야 거래량이 한 600건 수준밖에 안 돼요. 예년 평균 흐름을 봤을 때 이 시기에 1200건이거든요. 지난 5년 동안 17년부터 21년까지 평균이 1200건, 월 1000건 이상은 기본이었는데, 그때 시장의 반토막이더라. 마치 2018년 암흑했던 그런 시기들처럼 지금도 마치 거래량이 없습니다. 자, 거래가 안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고요? 직거래의 비중이 올라갑니다. 지금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물론 11월달 거래가 더 많이 신고되면 직거래 비율은 낮아질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너무 높다. 가격 상당 부분 비싼 아파트들 많이 떨어진다고 지난번 방송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20%, 기본 30%, 심하면 40%까지 힐스테이트, 이스턴베이 거의 40% 가까운 하락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바로 3억 이하로 아파트 뚝 떨어지고요. 어떤 날은 보면 정말 이 첫 페이지, 매일 거래되는 그 가격의 첫 페이지만 가지고 왔는데 몇 건의 거래 없이 3억 미만으로 바로 떨어지더라. 비싼 아파트 거래가 잘 안 됩니다. 그나마 거래가 되려면 가격을 많이 낮춰야 되는데, 그래서 버티기 들어가는 형국도 보여집니다. 3억 미만으로 갑자기 뚝 떨어지는 이런 현상들, 비싼 아파트 거래가 안 되고 1거래량 수도 많지 않죠. 기본 25%, 문수산 더샵, 드림인시티 에일리넷들 2차 25% 정도. 이것도 뭐 준신축이라고 불릴 만한 아파트들도 많이 오른 만큼 많이 떨어지더라. 그렇게 또 오래된 아파트들 거래 잘 안 되죠. 거의 다 준신축에 좀 한창 때 좀 잘 나갔던 아파트들, 5억, 6억 올라갔던 아파트들 가격이 많이 빠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우정혁신도시 2차 동료율 20% 정도 빠지고요. 보합 정도 수준의 거래도 있지만 대형 평형, 이런 부분들은 이제 여러분들 제가 설명을 안 해드려도 저절로 눈이 가서 어느 평형 때 가격이 조금 빠졌네, 이거 대형 평형이구나, 거래 공백이 있었겠구나, 이렇게 정도는 다 추정할 수 있으시잖아요. 이페라스장 강변 20% 정도, 3, 4년대 20% 정도, 30% 정도 빠진 우정혁신도시의 푸르지오. 기본적으로 20, 30% 계속 빠지고 있는 모습. 주간 실거래지수 마이너스 0.25 이 정도면 이런 거래들이 아주 빈번합니다. 그리고 30% 선의 거래, 30% 정도 하락하는 이런 거래들이 띄엄띄엄 등장하는 것이 마이너스 0.25. 지금 인천은 분위기가 마이너스 0.5 얼마잖아요. 마이너스 0.51이던가요? 이거보다 2배는 더 빠집니다. 그러니까 40% 하락하는 거래가 좀 빈번하게 나타나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울산 번영로 두산 2부 다시 가격 살펴보시면요, 8억 6천까지 갔던 것이
무려 3억이나 빠졌다. 거의 35% 40% 가까이 가격이 빠지잖아요. 5억 6천. 8억까지 갔던 물건이 5억대로 떨어진다. 7억까지 갔던 것이 5억대로 떨어진다. 8억까지 갔던 것이 6억 초반으로 떨어진다. 8억 후반까지 갔던 것이 6억 후반으로 떨어진다. 이런 거 생각하지 못했던 현상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일어나더라. 근데 여기만의 문제는 아니더라. 그나마 울산은 상대적으로 타 광역시 대비 오를 때 덜 올랐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덜 떨어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대세의 하락은 피해가지 못한다. 건당 거래대금 크게 변동 없는 모습이군요. 1000건 돌파 시점을 눈여겨봐야 될 텐데 500건대, 많으면 600건대 그렇게 폭발시킬 만한 힘은 보이지 않습니다. 6억 이상 거래량 턱없이 부족하고요. 지금 2%인가요? 3%인가요? 여기까지 떨어졌습니다. 한창 때는 10채 중에 한 채가 6억 이상 아파트였는데 그 좋은 시절 다 갔다 이런 느낌입니다. 그럼 다시 언제 좋은 시절이 찾아올 것이냐? 아직은 거기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규제 해제되고 나면 분양권 거래 늘어납니다. 분양권 거래 늘어나요. 직거래 비율 10월달 직거래 비율 높지 않습니다. 그전에는 굉장히 높았는데 분양권 직거래로 잘 안되더라. 울산 GLCT 2단지, 1단지 울산 GLCT 제외하고 나면 나머지 분양권 거래 잘 되는 곳 있나요? 없죠. 고점 대비 프리미엄이 얼마나 빠지나요? 1.5억 번영로 센트리지 고점 대비 1.5억 번영로 센트리지 또 다른 평형은 8억까지도 갔었네요. 고점 대비 2.7억 고점 대비 1.8억 이거 1.8억 1.5억 요거 대구에서 다 봤던 현상이거든요. 프리미엄 빠질 것이다. 울산도 대구를 따라올 것이다. 부산도 대구를 따라올 것이다. 지금 상당 부분 많이 따라왔어요. 울산이 주간 지수상으로는 부산보다 하락률이 조금 덜해 보이지만 대구를 더 많이 분양권 시장만 놓고 봤을 때는 대구를 더 많이 닮아 있습니다. 인구가 더 많은 도시는 상대적으로 완충할 수 있는 그 인구층이 있는데 인구가 상대적으로 더 적은 도시 울산처럼 인구 110만 요 정도 되는 도시 갑자기 수요가 사라지기 시작하면 사람이 없다고 느낌 들어요. 집 보러 오는 사람 없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빠질 때 더 심하게 조정을 받습니다. 울산 GLCT 제외하고는 나머지 분양권 거래 잘 안 된다는 느낌. 하지만 분양권 거래가 규제 해제되고는 확실히 늘어나긴 늘어났다. 근데 첫 달 정도에는 분양권 가격이 좀 회복하고 거래도 늘어납니다. 근데 거래도 그 다음 달쯤 되면은 분양권 거래는 어느 정도 돼요. 근데 프리미엄은 그전보다 조금 빠지는 느낌? 다시 거래가 줄어들고 프리미엄은 더 빠지는 느낌. 그러면서 다시 거래가 정체를 보이는 현상. 이런 현상들을 아마 보실 거예요. 전세 거래량, 매물은 쌓여가는데 거래량은 가을이라고 해서 특별히 늘어나지 않는다. 전세가율은 고점 대비 70% 정도 혹은 80% 정도 비교적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마제스타워 같은 경우에 5억까지 갔던 것이 3억 6천 이러면 고점 대비 전세가율 70% 정도 형성되고 있잖아요. 이 부분도 충분히 더 빠질 공간이 많이 남아있다. 네, 상당수는 2억 미만에 하루에 전세 거래되는 건 제가 지금 30건 아니 25건을 가지고 왔는데요. 3억 미만의 전세에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 이거 비율로 따지면 차트에 나타내드린 부분 있잖아요. 여기 지금 거래량이 더 많이 신고되면 지금 전세도 아마 요 초록색 선은 더 아랫부분으로 내려올 것 같습니다. 자, 평균 전세 가격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있다. 2020년의 전세 가격은 이미 하향 돌파해서 언제 2019년의 전세가 2019년 너무 전세가 굉장히 낮았다는 느낌 드시죠? 야, 설마 평균 전세 가격이 저기까지 떨어지거나 싶지만 저는 떨어진다고 봅니다. 상상도 못할 수준으로 전세 가격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3억 미만의 전세를 사는 사람이 80%를 돌파했어요. 여기 70% 미만까지 했었는데 80%. 저는 이게 지금처럼 금리가 오르는 상황이라면 90% 이상까지도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만큼 전세 임대인이 돌려줘야 되는 돈들이 많더라. 투자 시장에 돌고 있는 돈들이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더라. 4억 이상 전세 사는 사람 비율은 5% 정도고요. 월세 거래량은 그래도 조금 나은 편. 월세 가격은 조금 높아지고 있는 편. 보증금은 예년 수준. 전체 임대 거래량은 예년 수준을 살짝 웃돌다가 그렇게 폭발하진 않는다. 매물은 넘쳐나는데 거래가 폭발하지 않는 모습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시청 감사합니다.